여러분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우리 파리지앙 2세 문주씨 다시 모셨습니다. 와! 파비앙 형을 만나는 것도 너무 반가운데 오랜만에 파비앙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고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만날 때는 몰랐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 형이랑 나랑 케미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짜 완전 반대잖아. 완전 되게 반대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아 이런 포인트들을 사람들이 좀 신기했겠다 했죠. 그 지난번이랑 지금이랑 사실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파리에서 아주 크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되었어요. 와! 이강인. 알레 파리! 한국인 출신이라고 하면 뭐 이강인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프랑스 친구들한테 요즘 약간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오! 리! 이렇게 돼요. 이강인의 나라. 네. 프랑스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저는 더 신기하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프랑스 남자 10대 20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강인 덕분에 진짜 10대 20대도 이제 한국을 알아보고 약간 존경하는 그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여기에 사는 교포로서 너무나 반갑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우리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문주 씨랑 같이 이렇게 파리 또는 파리지앙에 대한 뒷담화 했잖아요. 좀 심하게 많이 했죠. 심하게 했는데 약간 찝찝할 정도로 내가 아니에요. 그만큼 파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에 이제 파리에 대한 뒷담화를 했는데 오늘은 프랑스인의 정특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문주 씨를 모시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진짜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고 제가 요즘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이랑 프랑스는 진짜 90도가 아니라 180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물론 술 좋아하는 거는 똑같지만 맞아요. 음식이랑 술 좋아하는 거 일단 그거는 공통점. 그거 빼고 진짜 180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비앙 형이 되게 이제 재밌는 콘텐츠를 가져왔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아마 프랑스인 종특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특이한 게 바캉스 문화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일단 단어 자체가 한국말인데 바캉스, 무료잖아요, 바캉스. 아 그러네. 아 그 바캉스가 이 바캉스. 당연하지. 무슨 바캉스인 줄 알았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바캉스는 진짜 특이한 게 일단 제가 한번 세봤는데 학교에서는 1년에 121일 동안 바캉스예요.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딱 3분의 1.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10월 말쯤 바캉스 있어요. 12월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또 해야 되지. 그럼 1, 2월 이제 조금 덜 추워질 때 또 바캉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이름이 vacances de ski.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키 바캉스. 그러니까 스키 타러 바캉스 가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엄마 갔다 왔어 하고 내일 방학. 딱 끝나고 학교 좀 갔다가 또 몇 주 뒤에 또 집에서 엄마 나 방학 또 방학 왜냐면 그때는 그거 완전히 프랑스 돼서 잘 모르시니까 아니 여기는 뭐 공부 안 해 막 이러고 한국인 봤을 때는 진짜 와 바캉스 그 정도다? 약간 한국인들이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한국에서는 주로 빨간 날 외에는 보통 1년에 5일 정도 바캉스를 받죠. 5일 쓰잖아요. 그러면 주말을 껴서 이제 일주일인데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주일이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오면 도착하자마자 끝인데 그래서 나는 가끔씩 내 친척들이 막 파리에 이틀만 오는 거에서 약간 서운한 아니 왜 프랑스 이틀만 있어 얼마나 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프랑스는 한 달 일하면 이틀 반 그러면 총 한 30일 플러스 공휴일 좀 많아요. 이 프랑스인들이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캉스를 사랑하는데 프랑스인들이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똑같은 곳으로 가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데면 또 다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바캉스는 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부산 갔으니까 내년 제주도. 아니 제주도가 좋았으면 또 제주도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식이고. 진짜? 여기서 되게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데를 계속 가려고 해요. 오히려 저는. 맞아요. 프랑스인들이 약간 좀 익숙함을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사실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는 바캉스는 늘 똑같은 곳으로 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매번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바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바캉스를 끝나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누가 행복하게 해해하게 가겠어요. 솔직히 다들 햇빛 샥 보고 칵테일 맞아. 마시면서 샥 비키니 이렇게 수영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비도 와 지하철 사람도 많아. 맞아. 당연 우울하잖아요. 그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휴가 얘기. 휴가 얘기. 조금이나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너는 어땠냐? 어디로 갔냐? 이렇게 바캉스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음 바캉스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맞아요. 근데 다음에 그 계획이 똑같은데. 맞아. 또 갈 거다 여기. 맞아. 저번에 살짝 언급하긴 했었지만 프랑스인들의 테라스의 사랑 진짜 좋아하잖아요. 프랑스에서 테라스는 축구 선수한테 경기장 같아요. 어. 모든 게 거기서 시작하고 끝나요. 왜냐면 테라스에 술 마시다가 이제 골로 가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또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게 토론이잖아요. 근데 테라스에서 토론 진짜 많이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진짜 재밌어요. 앉아 있는데 이제 옆 테이블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합석할 수도 있고. 그 테라스의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테이블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의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주보고 얘기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테이블이 여기 있으면 문주 씨랑 저랑 똑 이렇게 있어요. 앞을 보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뭐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앞에 풍경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 뭐 매일 굳이 오늘 또 할 얘기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풍경을 차라리 같이 보면서 여유를 갖자. 그리고 이게 끝났을 때 야 진짜 아까 좋았다.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짠 하고 진짜 좋다. 자, 프랑스인들의 정특 이야기하면 사실 불만이 빠질 수가 없죠. 프랑스인들이 진짜 éternel insatisfait. 평생 불평 불만.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나라 순위가 있어요. 압도적일 것 같은데. 압도적 1위 프랑스. 와 1위. 불만이 진짜 많아요. 일단 이 시위 이런 팝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약간 투덜댄다 약간 이런 컴플레인의 이미지가 확실히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프랑스의 맞아. ADN이기도 하고 맞아. 프랑스의 역사와 이제 가치관 안에 있긴 한데 프랑스 교육에서 이제 그 방금 문주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라. 그것도 아까 프랑스의 유전자에 불평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게 프랑스인들이 사실 역사를 보면 뭐 대혁명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안 되겠다, 누구랑 쥐빵 빵을 줘라. 그러다가 마리앙투아네트 빵이 없으면 브리오che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프랑스인들이 항상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그때부터 말을 해요. 적나라하게 뭔가 눈치를 안 봐요. 여기서 잠깐만 프랑스 사람들이 왜 투덜 많이 낸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딱히 기분 나쁜 것 같지 않냐. 웃으면서 투덜대. 맞아요. 그냥 맞아요. 내 얘기를 그냥 꺼내고 싶은 거야 입에서. 맞아. 그냥 내 소신을 말하고 싶다. 그냥 말 크게. 정답. 딱 이 정도? 내가 친구를 만나면 이날 비 온다. 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근데 웃으면서 야 오늘 날씨 진짜 나 오랜만에 파리 왔는데 이런 날씨 많이 되냐 와. 약간 불평불만 저도 살짝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만약에 5명에서 한 사람만 불평을 내고 4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약간 좀 별로 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5명이 다 불평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화로워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만약에 와인바 테라스에서 5명이 다 의견이 다르다. 근데 중간에 와인 한 병 있다? 그럼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가장 행복한 토론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문준 씨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약간 좀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그대로 약간 조금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약간 가끔씩 조금 주변에서 힘들죠. 이제 약간 한국에서는 특히 눈치를 좀 보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 와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똑같이 뭔가 신기하던가 되게 와우 하면 이것도 똑같이 다 나와요. 약간 예를 들어 뭐 한국 갔을 때 뭐 지하철 좀 깨끗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고. 그쵸? 그래서 더럽죠. 근데 한국에서 와 진짜 깨끗하다 막 딱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거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 약간 안 좋은 것도 그냥 말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도 얘기 많이 하는 편이군요. 좋습니다. 자, 또 프랑스 종특은 앤티크 사랑, 옛날 것을 약간 선호하고 사랑하는 편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도 이 거주지 아파트들, 프랑스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프랑스인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모던한 나라는 100%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부분 보시면 집들은 제 친구들 그 아파트 들어가면 일단 되게 그 마루 냄새 약간 그 진한 그 코 속에 탁 맞아요.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도 무슨 아직까지 무슨 매뉴얼 느낌으로 약간 이거 툭툭툭툭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심지어 있으면 없는 데는 아직까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여러분 진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되게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진짜 작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인사 되게 뻘쭘하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약간 스킨십. 그리고 사실 프랑스에서 약간 옛날된 그런 거주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거, 곳, 역사. 특히 프랑스 역사, 특히 파리 역사 안에서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오스만 아파트잖아요. 아, 그렇죠. 오스만식 오스만이 아파트. 지하철역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그 파리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고 되게 하늘도 잘 안 보이고 공기도 잘 안 지나가고 사람들도 되게 복잡하게 지나고 그래서 오스만이 와서 이걸 싹 다 바꿨잖아요. 완전 파리 설계를 한 거죠. 오스만 아파트가 저는 일단 안에보다 밖에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층에는 발코니들이 이렇게 길게 쭉 있고 보통 3층, 4층은 다 따로 돼 있는 발코니. 아, 맞아요. 그리고 5층은 똑같이 일자로 되는 발코니. 5층이 제일 좋아요. 그쵸. 제일 비싸기도 보통 하고. 2층이랑 5층이 가장 예전에도 귀족들이 많이 살던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게 예뻐요. 그걸 바로 르뮤르라고 하죠. 벽거리. 벽거리. 진짜 딱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느껴져요. 멀리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데 살면 되게 약간 자부심 그런 걸 느끼죠. 제가 확실히 프랑스 한국 차이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우리 되게 불빛을 보면 집에서 약간 되게 노란 쪽을 많이 써요. 중요한 포인트. 약간 따뜻한?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불빛. 그 말한 것처럼 LED 약간 그 하얀 빛이 있잖아요. 프랑스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곧 병원이다. 곧 누가 아픈 것 같다. 제가 한국 갔을 때 똑같이 형처럼 얘기한 게 너무 하얘요. 저는 그 이사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빛 바뀌는 거. 저도 노란 불빛을 선호하는 편이라 항상 바뀌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따스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따스하고 따뜻하고 가족같이 warm 이런 느낌. 맞아요. 자, 또 프랑스 종특 얘기하면 레 누보 리쉬 또는 프랑스 부자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 부자 개념이 한국 부자 개념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부자는 어떤지 약간 잘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부자는 뭐 구준표 막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약간 그 머리 곱슬리고 너무 옛날 사람이다 나. 아니 그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거 싹 다 주세요. 난 이런 것만 아는데 당연히 이런 부자는 그렇게 많진 않겠죠. 이거는 네 약간 그냥 꽃보다 남자 얘기인 것 같고 약간 한국 쪽은 뭐 약간 좀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뭐 청담동 혹은 뭐 강남구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자동차 있고 뭔가 부자면 뭔가 증명해야 되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돈으로보다는 약간 문화로 많이 증명하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교양이 높다. 나는 문화 자본이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에서 부자라는 거 일단 되게 프랑스 사람들끼리도 사실 되게 언급하기 애매한 그런 주제죠. 사실 프랑스에서 가장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정치, 종교 그리고 돈, 뭐 부자 이런 건데 일단 부자의 기준이 뭐죠? 그것도 사실 되게 애매하고 애매해요. 프랑스에서는 확실히 보여주는 쪽은 아니에요. 지금 문주 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뭔가 우리는 교양으로 문화로 진짜 부자는
여행 많이 가는 사람,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프랑스에서 이게 진짜 부자의 기준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랑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음날 이 친구랑 약간 뒷풀이 또 테라스에서 했는데 사실 이름만 알지 아무 정보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얘? 얘는 대사님 아들. 파리에서 가장 큰 변호사 회사의 사장. 딸. 더 신기한 거는 아예 치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티 안 낸다는 거. 아무리 부자여도 뭔가 최신 뭐 테레비, 최신 핸드폰, 최신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어야 하는 그런 강박증은 아예 없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특히 귀족 가족에서 자라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안 보여주는 게 진짜 멋짐이다. 안 보여주는 게 진짜 부자다. 진짜 부자다. 오히려 이게 찐이다. 약간 이런 거. 프랑스 부자들은 16구 또는 벼락 부자. 아. 누보리셔는 17구. 뭐 테란 뭐 이쪽에 많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진짜 그냥 이렇게 옷매무새만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부자 할머니고 진짜 돈이 많은 뭐 재벌 2세 뭐 이렇게 뭐 사장 뭐 인원급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형이 방금 말한 이 16구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 왜 조용하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행을 많이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많이 조용해요. 여기서 갑자기 깨알 꿀팁? 만약에 파리 오셨는데 조금 플렉스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그냥 지내고 싶다. 그러면 16구 혹은 7구. 자, 이렇게 오늘은 문주 씨와 함께 프랑스인의 정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진짜 솔직히 되게 뻔한 멘트일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자면 간만에 본 형이랑 오랜만에 카메라가 있든 없든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안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는데 항상 얘기할 때 너무 둘 다 이제 이 반대 입장이니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저도 프랑스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아마 구독자들도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파리장 2세 채널을 보여서 저도 진짜 너무나 신기하고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배우는 그래서 약간 문주 씨가 저한테 프랑스 문화를 알려주고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리 또는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파리장 2세라는 채널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많이 놀러 가주시고 끝나기 전에 우리 이강인 선수한테 좀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응원을 이거 우리 파비앙 형이 저한테 이걸 선물로 줘가지고 이강인 선수 일단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지금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당연히 엄청 지금 활약이 너무 좋았잖아요. 금메달도 따고 얼마나 뉴스에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골을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왜요?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경기장에서 보면 괜찮지만 제가 가끔씩 펍에서 봐요. 그럼 난리가 나지. 근데 내 친구들한테 날 약속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골 넣는 순간 나 여기 펍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맥주 쏘기. 맥주 하나는 5유로. 근데 거기 40명 넘어요. 파산하겠는데 폐가망신? 그러니까 한 골 넣으면 그나마 오케이 그냥 뭐 한 경기야 기분 좋고 딱 쏠 수 있지. 근데 2골, 3골 넣으면 난 이제 약간 좀 곤란해지는 거지. 일단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진짜. 네, 이강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문주 씨를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와. 아와. 이강인 파이팅!